시니어를 위한 집 정리 가이드. 여러분은 다음 질문에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구매한 물건이라 사소한 것이라도 쉽게 버리지 못한다. 자녀들이 집을 떠났지만 그들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기 힘들다. 집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물건들을 계속 쌓아두고 있다.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 버리기가 망설여진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물건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옵니다. 정리 대상은 집 안의 물건일 수도 있고 휴대폰 속 연락처 혹은 서랍 안에 쌓인 명함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시니어분들의 집을 보면 자녀들이 떠났음에도 물건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게 번 돈으로 구매한 물건들, 자녀들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쌓아두다 보면 결국 몸이 힘들어진 나중에는 정리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들이 집을 정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 정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집 정리를 시작하기 전 왜 정리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깨끗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인지, 물건이 너무 낡았기 때문인지 이유는 각자 다를 겁니다. 특히 시니어들에게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고 추억을 정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물건들이 자녀들에게 큰 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물건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물건인지, 비슷한 물건이 이미 집에 있는지 따져보고 앞으로 잘 사용할 물건만 남기세요. 이 앞으로의 집 계획을 세우세요.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혹은 이사나 인테리어 계획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집을 정리하면서 가구를 버리거나 새로 구매하게 되면 이사할 때 돈과 시간이 이중으로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파나 식탁을 옮길까 고민하기 전에 현재 집에서 얼마나 더 머물 것인지, 이사 후 필요한 가구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정리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삶 정리 시기를 잘 선택하세요. 집 정리는 체력 소모가 큰 일입니다. 따라서 한여름이나 한겨울처럼 극단적으로 덥거나 추운 시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이나 가을처럼 날씨가 온화할 때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리를 시작할 때는 작은 공간부터 차근차근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서랍 한 칸, 가방 하나, 화장대 위 등 작은 단위로 나눠서 시작하는 것이 부담을 덜어줍니다. 가방 안을 정리할 땐 모든 물건을 꺼내서 필요 없는 것부터 버리고 가장 중요한 물건부터 다시 넣어주세요. 이렇게 작은 성공을 반복하다 보면 정리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려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은 하루나 이틀 만에 집 정리를 끝낼 수 있지만 시니어분들에게는 하루에 모든 일을 끝내는 것이 무리일 수 있습니다. 집 정리는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오래된 가구를 옮기다가 몸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 나눠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조금씩 나누어 정리하고 충분히 쉬어가며 진행하세요. 5. 물건의 위치를 안전하게 배치하세요. 부모님 집을 정리하다 보면 자녀들이 모든 물건을 깔끔하게 수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에게는 허리를 굽히거나 높은 곳에 물건을 두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근육량이 줄어들고 골다공증 등으로 인해 낙상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주 쓰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의 기준은 단순히 깔끔함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리함과 안전이어야 합니다. 6. 추억도 정리하세요. 물건은 우리의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추억을 남기기에는 집이 너무 복잡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오래된 사진 액자는 액자만 버리고 사진만 남기는 방법으로 부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앨범도 오래된 것은 불필요한 사진을 걸러내고 부피를 최소화해 보관하세요. 추억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필요한 것은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쌓아온 물건과 추억들을 한 번쯤 내 손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6가지 방법 외에도 집 정리를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정리의 목표를 세분화하세요. 집 정리는 단순히 깨끗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방을 먼저 정리할지, 어떤 물건부터 처리할지를 계획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서랍장과 옷장 정리, 둘째 주에는 주방 정리처럼 소규모 목표를 정해서 진행해 보세요. 목표를 작게 나눠서 달성하면 정리 과정이 덜 부담스럽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기준을 세우세요. 정리를 하다 보면 특히 추억이 담긴 물건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 전 물건을 남길 기준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버린다. 같은 용도의 물건은 한 가지만 남긴다. 자녀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은 10개로 한정한다. 이런 기준을 세워두면 물건을 정리할 때 결정을 내리기 훨씬 쉬워집니다. 구기부와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쓸만한 물건이지만 내게는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면 기부나 재활용을 고려해 보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기보다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정리와 동시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옷과 가전제품은 지역 복지관이나 재활용 센터에 기부, 책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에 기증, 전자제품은 수거 업체나 재활용 센터 활용. 이런 방식은 물건을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집 디지털 정리도 함께 하세요. 집 정리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도 정리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속 필요 없는 연락처, 사진, 앱 삭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 정리, 오래된 파일과 문서 삭제. 디지털 공간은 물리적 공간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 방치되기 쉽지만 한번 정리하면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일 가족과 함께 하세요. 집 정리를 혼자 하다 보면 지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자녀나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정리하면 도움도 받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억도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물건을 정리하면 물건의 추억을 공유하거나 자녀에게 필요한 물건을 물려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 어릴 때 사진이야. 이 가구는 내가 가져가도 괜찮겠니? 같은 대화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12 정리 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집을 정리한 후에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리된 물건의 자리를 고정하고 새로운 물건을 들일 때는 기존 물건 하나를 처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오는 물건이 있으면 나가는 물건도 있어야 한다.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이런 간단한 원칙을 지키면 집이 다시 어지럽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집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고 공간을 정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참고해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정돈된 공간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이 내용을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